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비진이 표시를 했고 통정의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착오를 했고요. 사실 이제 양이 좀 많은 것은 착오가 원래 양이 많고요. 양이 좀 적은 것은 사기 강박이 양이 좀 적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먼저 우리가 착오를 한번 볼까요? 착오에서 우리가 뭘 봤죠? 첫 번째 착오는요. 먼저 의사와 표시가 뭐를 하지 않아야 돼요? 일치하지 않아야 되죠. 착오는요. 자, 두 번째 착오는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취소권을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임의 규정이니까요. 세 번째요.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불법행위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 불이익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 착오가 돼. 있어야. 없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죠.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사기요. 사기는 뭐죠?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뭐가 돼야 돼? 일치를 해야 되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사기는 위법하니까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해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없이도 취소 없이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여기는 경제적 불이익을 불문해요. 그건 따지잖아요. 여기는 동기의 착오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어. 여기는 동기의 착오는 착오는 아니죠?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착오하고 사기는 첫 출발부터가 다르다. 됐죠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사기는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으면요. 갑의 땅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갑한테요. 뭐라 하냐? 여기서요. 야 여기에 화장터가 생긴데 이렇게 얘기해. 화장터. 그럼 갑이 깜짝 놀랐죠? 1억짜리 어때요? 1000만 원이라도 팔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을이 갑을요 기망을 하죠. 기망하니까 갑이요 동기의 착오에 빠져.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는 것은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뭘 한다? 의사를 표시를 해. 뭐라고요? 야 이거 한 2천이라도 받고 팔아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을이 기망하고 갑이 착오에 빠져서 갑이 의사를 표시를 해. 그래서 을이 갑을 기망을 해서 갑을 착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하고요. 착오에 빠진 갑을 하여금 의사를 표시하기에 2단계 고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만 있으면 안 된다? 과실만 있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2단계 고의 두 번째는요. 손해 여부를 불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손해가 있고 없고. 그런데 여기요. 경제적 불이익이요. 경제적 불이익이 이익은 문제가 돼야 한다 안 된다? 안 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동기의 착오이죠.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주관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주관적 인과관계만 있어도 사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요. 사기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시인이 성실의 원칙이에요. 이 시인이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 비난 그건 사기예요. 사기예요. 그런데요. 시인 되는 정도 시인 그러면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 받을 정도냐 시인 되는 정도냐 이게 키워드예요. 중요한 것은. 알겠죠? 이것을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인이 성실의 원칙에 있어서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느 것이 사기가 아닌가 이것만 알면 돼요. 사기가 아닌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뭐 기본적으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정확히 알고 나머지 2개는 더맨더맨 알겠죠? 뭐냐면 교환계약 딱 하나. 교환계약을 하면서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사기이다 아니다 이거 하나 교환계약. 두 번째는 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상가 분양 광고요. 상가 분양 광고 이것도 뭐다? 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담합이에요. 담합해가지고 담합. 여기서 뭐냐면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한 경우 원래 담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매 예정 가격이 1억인데 이 사람들이 담합해서 1억 1000에 낙찰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기로 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교환이다. 이걸 알아야죠. 교환은 사기이다 아니다. 그러면 교환계약은 여러분요 두 군데서 나와. 사기에서 나오고 교환계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요 사기인 거 뭐가 사기인 거? 변칙세일이죠. 백화점의 변칙세일 사기이죠.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이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여기서 뭐다? 아파트 분양이죠. 아파트 분양의 공동묘지죠. 공동묘지가 있거나 쓰레기 매립장이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하는 경우. 이렇게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뭐란다? 부작위라고 얘기해요. 부작위.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침묵이다. 이런 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는 반드시 사기라고 하는 것은요. 뭐 적극적으로 꼬셔가지고 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침묵에 의해서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요. 타인 소유물. 여러분 타인 소유물은 타인 소유물. 그것은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그런 경우는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하죠. 그런데 매도인 것이 아니다.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요. 그냥 사기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강박은요. 강박은 고소, 고발하고요. 강박 이거밖에 없어요. 강박은 먼저 취소할 수 있느냐, 무효가 되느냐,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냐 이렇게요. 고소, 고발은요. 원칙은 뭐냐? 원칙이고 강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취소죠.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효가 되면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다른 말로 강박, 행위가 뭐란다? 극심,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효가 돼. 그런데 이때의 무효는 몇 조 무효다?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 이런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비진이냐 지인이냐 할 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런 말 있죠. 그걸 지인이 있느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뭐죠? 사기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강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강박에서는 여기는 의사결정자유가 제한되면 취소고 박탈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취소는 뭐를 얘기하냐? 취소는 이것을 얘기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해악 고지,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뭘 느껴야 돼? 공포심이요. 공포심.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취소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해악은 고지했는데 상대방이 공포심은 없다? 그러면 취소가 아니에요. 해악을 고지했는데 공포심이 있다? 그것을 취소라고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것이 강박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가 해악 고지란 말이 있는가를 꼭 봐야 돼. 그리고 나서 뒤에가요. 나쁜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강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사기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반하지 않는가. 강박은 해악,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어쩌고. 그러면 그것은 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고소고발은요. 원칙은 적법이죠. 그런데 강박이 될 수 있다. 언제요?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해. 목적은 정당한데 뭐가요? 수단이 불법이야. 수단이 불법이면 그것은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강박이다 이렇게 고소고발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을 사기를 치죠. 그러면 갑이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을이 갑을요 강박을 하죠. 강박.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사기를 쳤냐? 병은 뭐란다? 제3자. 제3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피용자라고 얘기해요. 피용자. 똑같은 말이에요. 제3자가요 강박을 하고요. 제3자가요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은 을하고 계약했잖아요. 을이 사기를 쳤으면 당연히 취소하죠. 그런데 을이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요 을이 강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제3자가 갑을 강박한 것을 을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이나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서야 취소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취소해요. 알겠죠? 그럼 반대로요. 이것도 반대 해석이에요.
아까 우리 비진이 할 때요, 원래 비진이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비진이가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죠. 왜요? 무효가 되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무효가 되죠.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죠. 여기도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죠. 그러면 여기서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알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죠.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면은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긴다. 병.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여기는요, 여기는 을 앞으로 지금 의해서 갑이 을한테 취소했죠? 취소하면 이때 병은요, 병은 누구일 때요?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제3자라고 하죠? 그럼 제3자는 어떤 제3자냐? 제3자 이렇게 돼. 우리가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가 다르다고. 여기 취소, 여기 해제, 말소 청구,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하기 전이든 취소하고 난 후든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가 돼.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선일 때. 취소 전에만 그러면 큰일 나. 전후를 불문하고 선일 때. 해제는요, 해제는 선일 때는 당연히 보호돼. 선일 때는 전후를 불문하고. 그런데 여기는요, 해제는 누구도 보호된다? 악이도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후는 선이만. 그런데 취소는 전후를 불문하고 누구만? 선이만 보호된다. 선이만. 그래서 좀 이해됐어요, 지금요? 이걸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인데 이때 제3자는 피용자를 얘기한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이 사람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요,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사기. 그러면 대리에서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상대방은요, 본인한테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소를 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병은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그러면 큰일 나.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려면 본인은 제3자가 돼야 돼. 그런데 본인하고 대리는 동일하게 되죠.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뭐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자, 이제 사기를 봐.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 그러니까 뭐 없이도, 취소 없이도 뭘 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자, 하나죠. 여기 하나.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하죠?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요. 사기로 취소를 해.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이죠. 이런 부당이득이란 말 속에는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더 이상 뭐는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 못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병존해. 병존하고 경합한다. 경합하니까 선택적으로 행사를 한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중첩적으로 행사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중첩적으로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사기로 인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이 하자 있는 물건을 뭐란다? 담보책임이죠. 하자 담보책임. 그래서 담보책임과 사기는 경합한다. 이렇게 경합. 자, 그 다음에 중요부분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그럼 어떻게 한다? 착오하고 사기가 뭐란다?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경합한다. 알겠죠? 둘 다가 뭐란다?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해계약이죠. 우리가 이제 화해계약은 뭐라 했죠? 화해계약은 원칙. 착오를 이유로 원칙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뭐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다른 것들은 그닥 그렇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 이것도 한번 나왔지만 그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 알겠죠? 이건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리는 제3자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상대방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 고소고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박이 중요하죠. 강박은요 원래는 취소다. 가장 중요한 게 해약고지 공포심이다. 그런데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으면 103조 위반돼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기인 것은 우리가 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침묵이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 말이죠. 침묵도 기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가 시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이것은 사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환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사기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기는 뭐다? 이단의 고의, 강박도 이단의 고의, 경제적 불이익 여부를 불문하고 동계착오는 착오는 아니지만 사기는 될 수가 있다.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었을 때 비난받을 정도, 비난, 그러면 뭐다? 사기가 되고, 그러면 시인되는 정도,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이제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기 나와 있죠?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그게 가장 중요해.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맨 끝에 동기의 착오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동기의 착오 알겠죠? 이 동기의 착오를 뭐라 한다? 주관적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2번 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 과실 있는 기망행위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기나 강박은 뭐가 있어야 돼?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이단의 고의.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과실 있는 기망이죠. 이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3번은요 비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 손해 동그라미요. 손해 착오의 성립 요건이죠. 손해는 착오의 성립 요건이니까 착오가 없으면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되지 않죠. 하지만 뭐는 될 수 있다? 사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립 요건이 아니다 손해는. 4번 상품의 광고에 있어서 다수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줄고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 그러면 괜찮아. 시인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 비난받을 정도 옆줄 긋고 사기가 돼. 시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에요. 비난받을 정도 사기가 돼요. 알겠죠? 여러분 봐봐. 여러분 여기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다 읽는 것도 나는 지금 여러분 강의라니까 다 읽지만 여러분은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읽으면서 뭔가가요 읽어가면서 무슨 글자가 딱 튀어나와야 돼. 알겠죠? 신의 측에 비춰 비난 이게 딱 나오죠? 신 이게 딱 나오면 끝은 뭐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두 글자만 두 군데만 딱 잡으면 돼.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잡아야 돼. 알겠죠? 공부할 때. 그 다음에 5번 부작이나 침묵. 부작이 뭐죠? 고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지하지 않는 게 부작이죠? 그런 침묵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자, 83번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줄거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어. 바로 그것을 뭐다? 사실은 분양계약자에 그 다음에 줄거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걸 부작이라고 그래. 고지해야 되는데 안 해줘. 그걸 부작이라고 그래.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말이 좀 빠른가요? 2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했죠. 그 다음에 줄거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때 거기까지. 남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알겠죠? 그러면 그것을 뭐란다? 이것을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자, 3번 또 나왔네. 상품의 선전 광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맨 끝에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 딱 거기까지만.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 동그라미 이걸 뭐라고 한다? 사기다.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기망에 해당한다. 비난, 기망 이렇게. 4번은 뭐가 키워드예요? 4번은 교환이 키워드예요. 교환계약
교환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기망이 아니다. 딱하게 기망이 아니다. 5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상가 동그라미 분양 동그라미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동그라미 그것을 상가 분양 광고라고 해. 그러면 상가 분양 광고는 뭐다? 기망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 교환계약, 담합행위. 알죠? 얘기했죠? 담합인데 그럼 뭐죠? 공매 예정 가격을 상회한 경우 이 세 가지는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 교환계약 아니다.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가격, 분양 광고, 세 번째 담합행위. 세 번 순서로 갈수록 약해. 알겠죠? 뭐죠? 교환계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84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 줄고요. 해악 고지. 그 다음에 말하면 공포를 느끼고 공포. 딱 그 이상 볼 필요 없죠? 해악이란 말과 공포라는 말이 있으면 강박으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는요 해악을 고지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OX? X예요. 해악 고지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면 취소예요.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고. 아시겠죠? 2번 사기 동그라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왜요?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은 104조, 107조, 108조.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것은 착오, 사기, 강박에서. 알겠죠?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하려는 자가. 취소를 하려는 자가 착오, 사기, 강박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도 포괄 승계인 줄고 그건 상속일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3자에 포함된다. 틀렸어? 포괄 승계인 줄고 써요? 거기다가 선이 일지라도 보호액서. 포괄 승계는 선이 일지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번. 부정행위에 대한 박스에 고소, 고발이요.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고소, 고발은 적법이죠. 강박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부정한 이득의 취득. 부정한 이득의 취득은 강박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돼 있죠. 강박이고 또 한 가지 뭐다?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강박이 돼. 알겠죠? 될 수 있다. 4번 틀렸죠? 5번 강박 동그라미 강박에 의한 법률에 의한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그 다음에 주고 완전히 박탈 그건 뭐라 쓴다? 극심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무효가 돼. 강박은 만약에 강박에서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만 있다. 그러면 취소.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효. 알겠죠? 진이냐 비진이냐를 얘기했을 때는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뭐요? 자, 그러면 3번 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도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질서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포함된다. 틀렸죠? 자, 4번은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3번하고 4번하고. 그래서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면 그거는 강박이 될 수가 있어. 알죠?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됐죠? 3번, 4번. 자, 85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1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도 인정된다. 당답 필요가 없어. 여기 봐봐. 이게 강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항상 강박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줄고 해악 고지 줄고 그리고 나쁜 말 나오면 강박이에요. 해악 고지 했죠? 했어요? 그리고 뭐다? 이 뭐죠?
해악의 고지에서 추구하는 주거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해악 고지가 있고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죠. 부적당?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2번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줄고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해. 해악 고지가 아니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요. 단지 각세의 서명 나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이 아니다. 근데 봐봐요. 작년 세무사 시험에 뭐라 나왔냐? 이 앞에가 없어. 이 앞에가. 어떤 해악의 고지 안에 이 앞에가 없어. 그냥 뭐라고 한다? 단지 각세의 서명 나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는 걸로 돼 있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강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해악 고지죠. 근데 이 말을 빼고 여기서부터 맞춰 여기서부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3번은요. 표의자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 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유효이죠. 우리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가 된다? 유효죠. 유효. 그래서 맨 끝에 써 그것을 유동적 유효 이렇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그것을 유동적 유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 근데 그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고지 의무의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이게 뭐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아파트 분양 플러스 쓰레기 매립장이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그걸 부작위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죠. 그 계약을 마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주고 취소하지 않고도 우리가 사기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이렇게. 자 86번 설명 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 동그라미 침묵 이걸 부작위한 침묵이죠. 기망이다 아니다. 기망이 된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 알겠죠? 2번 상대방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 해악 동그라미 고지 동그라미 재밌는 말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지나가니까요 어떤 초등학생이요 연필 깎는 칼을 가져와가지고 나한테요 돈 내놓으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걔는 나한테 해악을 고지했죠. 분명히 나는 공포심을 느껴 안 느껴? 안 느끼죠. 꿀밤 2개 때리고 가서 다시 오래 3번 더 때리고 가라가죠. 알겠죠?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런 것은 맨 끝에 하자가 없다.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강박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3번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로 그 다음에 줄고 완전히 박탈 그러면 여기는 무효가 돼. 그런데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어느 정도밖에 없다? 제한 동그라미 이것을 취소라고 얘기해. 취소. 그래서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취소 맨 끝에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 교환계약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5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자는 강박상태 줄고 강박상태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추인 X 강박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해. 그래서 강박상태에서 추인을 했다. 그럼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을 못하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박상태에서 하면 안 돼. 강박상태에서 벗어나서 추인을 해. 그럼 추인이죠? 그럼 취소를 더 이상 못해. 그런데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추인했죠?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진도가 조금 뒤로 가는 것은 미리 서면 안 되나 봐요. 알죠? 추인은 뭐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니다.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면 강박 상태에서 추인했죠. 그건 추인이 아니라고.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87번은요. 1번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번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다 줄고 동기에 관하여 착오. 그럼요, 이것을 주관적 인과관계라고 얘기했죠. 이런요, 봐봐요.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는 아니지만 뭐는 될 수 있다? 사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 보면 사기 동그라미 사기, 맨 끝에 취소 동그라미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 그 다음에 줄고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부작위. 알려야 되는 것을 알리지 않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아파트 분양, 이걸 얘기하죠. 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뭐가 돼야 돼? 위법. 왜요? 사기는 그 자체가 뭐하다? 위법행위죠. 착오는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5번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불법적 해약고지, 해약고지 줄고 공포 동그라미 공포를 느껴서 의사표시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로 뭐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바로 밑에 가서 제한 밑에다 취소. 맨 끝에 무효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무효란 말을 쓰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죠. 정답 몇 번? 5번이죠. 자, 88번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렇게 줄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자, 그럼 봐봐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설명을 해. 여러분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있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자, 4가지.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그 다음에 무건대리, 이렇게 딱 4가지가 있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이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죠?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자, 여기 봐요. 비진인 아까 얘기했죠. 비진인은 언제나 유효해요. 왜 언제나 유효했냐? 원래 봐봐요. 비진인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비진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근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무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언제나 유효라고 그래. 그 다음에 통정은요, 둘이 짜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적용이 안 돼. 통정,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안 돼. 제3자의 사기 강박이요. 우리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죠. 그럼 왜 그래요? 봐봐요. 갑이 을을 사기치죠. 우리는 바로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기친 게 아니고 제3자가 사기쳤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사기쳤어, 안 쳤어? 안 쳤죠. 그럼 무조건 취소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는 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보호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한다? 언제나 취소해. 언제나 취소. 자, 무건대리요. 이런 무건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유효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추인. 추인은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시. 무건대리는 무효인데 추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효가 될 수 없죠. 그걸 뭐라 한다? 언제나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그래서 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보면 상대방, 뭐죠? 여기인가요? 1번.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언제나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제3자의 사기강박은 언제나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2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한 경우?
안 경우에 하나요, OX. OX. 어떻게, 왜 X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안 경우에 하나 틀렸죠? 3번. 제3자의 기망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죠? 두 번째 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맨 끝에 취소할 필요가 없다. 있다 그러면 큰일 나. 왜?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줄고, 여기 봐봐. 그럼 여기 봐봐. 여기에서 상대방, 여기, 이 말이, 지금 여기 이 4번이 조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우리 을이 있죠. 을이 여기 이렇게 기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보통 누구라 하죠? 상대방이라 하죠. 상대방이 하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 대리인을 기준하면 갑은 누구고 본인이고 병은 누구고 상대방이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딱 봤을 때는 상대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은 대리인을 기준한 게 아니라고. 여기 병을 기준해.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갑을 뭐라고 한다? 자기가 봤을 때 갑은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뭐예요? 상대방의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여기 상대방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 이것은 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대리인, 그러면 상대방은 여기서 본인을 얘기해. 이해되셨죠 지금?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상대방의 대리인 줄거 봐. 이때 상대방 가로로 묶고 본인 이렇게. 알겠죠? 본인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즉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이퀄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다? 피용자 이렇게. 자, 5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데 줄고. 우리가 여러분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런데 제3자의 사기 강박인데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언제 취소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자, 89번. 1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줄고 완전히 박탈. 강박 행위가 극심. 두 개죠? 박탈, 극심.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다음에 2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를 표시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강박, 그 다음에 상대방 줄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상대방이 알았다?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다면 그때 취소할 수 있다. 3번. 기망행위란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대리인 줄고 대리인 이퀄 제3자 X죠. 제3자가 아니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 모르든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여기서 상대방은 본인을 얘기해.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고 알든 모르든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렇게 됐죠.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줄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그 다음에 줄거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 동그라미 병존 동그라미 옆줄 긋어 선택적 행사 가능 선택적 행사 가능 옆줄 긋고 중첩적 X
중첩적으로는 안 돼. 즉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것은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자, 5번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표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줄고 가운데요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여기 보면 완전히 박탈이면 뭐죠? 3번 이렇게요. 1번은요. 1번은 완전히 박탈이니까 뭐요? 완전히 박탈. 알겠죠? 자, 90번은요. 1번 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 이러면요. 사기로 인한 사기 동그라미 화해계약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취소는 뭐죠? 봐봐. 취소는요. 취소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를 부문하고 누구는 보호된다? 선이.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가 취소했죠? 취소한 후죠?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동그라미 선이죠? 선의로 매수인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은 말소 등기가 되기 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소 후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그건 제3자는 뭐 안 된다? 보호된다 이란 말이죠. 보호받지 못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죠.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무효이다. OX. 언제부터 무효예요? 소급하여 무효가 돼요. 소급하여. 뭐죠? 취소나 해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도달한 때부터 틀렸죠. 4번은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에게 대가지 못해? 선의의 제3자. 5번 소송 동그라미 소송. 소송은요. 언제나 표시대로.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이 있다고 해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알겠죠?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자, 90번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이요? 3번은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죠.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당히 도달 틀렸어요. 알겠죠? 도달한 때부터 무효이다 틀렸어. 언제부터? 소급하여. 소급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소급하여. 도달한 때부터가 아니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도달하면 취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아니 취소의 의사표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취소의 효과는 언제부터다?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여기요. 지금 2번의 경우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는다. 그래서 2번과 3번 이렇게. 91번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토지 아니 매매 계약이더라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왜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 줄고요. 거기다가 특별 효력 요건이요. 사기 강박 줄고요. 사기 강박 일반적 효력 요건이요.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 그러니까 특별 효력 요건하고 일반적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 효력 요건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무효가 돼.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요. 기망에 아닌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만다.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2번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의 매수 줄고 기망 줄고 사기 하자 있는 물건 줄고 담보 책임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사기와 담보 책임은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매수인은 담보 책임이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합이라는 것은 선택적 행사니까. 3번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 동그라미
착오 또는 사기, 이것도 경합한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하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을 했죠. 상대방이요. 그 기망 사실에 대해서 선이 뭐가 있다? 얘기했죠. 상대방의 대리인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을 얘기해. 결국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의 경우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선이 무과실해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어요. 4번. 5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우리 분양받은 사람이죠.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때는 사기를 이유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만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사기나 강박을 보면은 사기나 강박은 뭘 하죠? 우리가 제3자연 사기 강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자체가 뭐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제 문제 지문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죠. 알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보면서 잠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효력발 생기면 잠깐 볼 거예요. 알겠죠? 효력발 생기면 잠깐만 하고요. 나머지는 짜증게 가지고